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강원 영동 지역 폭설 소식 알아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대대적인 제설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동해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 7시간 넘게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희조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현재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발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간간히 눈에 띄는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들도 혹시 모를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 천천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등 6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태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미시령이 86.7cm로 가장 많고 속초 설악동 68.7, 강릉 왕산 59.1, 고성 현내 40cm 등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영동 지역에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간밤에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들이 오랫동안 고립되기도 했는데 이 제설 작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 강원 영동 지역 전역에서 제설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당국과 각 시군은 아침부터 제설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어젯밤 차량 고립이 급심했던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산간도로, 도심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때 강원 동해안 고속도로에서는 갑작스런 폭설에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됐었는데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차량 고립은 모두 해소됐지만 그 이후부터 제설 작업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전 구간 진출입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때 부분 통제됐던 미시령 도로는 통행이 정상화됐지만 인근 진부령과 한계령 도로는 월동장구를 갖춘 차량들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대부분 눈이 그쳤지만 영동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눈이 내릴 전망인 만큼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동해고속도로 고립 상황은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설차까지 고립되는 상황이 7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추위 속에 배고픔까지 겹치는 등 이중고를 겪었는데요. 그 현장에 정면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굵은 눈발이 쏟아지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정체는 밤 11시가 넘어도 제자리입니다. 영하의 날씨 속 추위와 배고픔까지 온갖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마르고 출근도 해야 되고 뭐 밤사이에 풀리겠죠. 고속도로 약 2km 구간에 고립된 차량만 700여 대.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 몰라 시동을 꺼둔 차량도 눈에 띕니다. 눈길에 빠진 차를 빼내기 위해 곳곳에서 삽으로 파고 밀어내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가장 답답한 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언제 여기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정보에 관해서가. 긴급 투입된 군 병력이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옵니다. 차를 하나둘 밀어내고 눈도 한쪽으로 치웁니다. 사실상 갇혀있던 제설차들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제 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돕는 게.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들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차례대로 정체 구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운전자들은 추위와 초조함 속에 7시간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보신 것처럼 밤새 폭설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은 극심한 도로 정체가 이어지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온 제보 영상으로 본 당시 도로 상황, 이화진 기자가 전합니다. 눈으로 뒤덮인 차량들로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됐고 도로 한켠에는 눈을 치우러 온 제설 차량마저 전복됐습니다. 숙소에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12시 반쯤 출발해서 이시령 관통도로에서 2시간 고립돼 있다 다시 우회해서
여기에선 지금 6시간째 고립돼 있어요. 언덕길에는 뒤엉켜 줄지어 있는 차량들. 제설차가 진입하려 하지만 틈새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눈 위에 갇힌 운전자들은 하나둘 나와 바퀴 상태를 확인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엑셀을 힘껏 밟아보지만 바퀴는 힘없이 눈 위를 헛돕니다. 시장에서 출발한 지 6시간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40km도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휴게소도 안 나왔거든요. 막 애들도 그렇고 터널을 막 걸어 다니고 있고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진입이 통제됐던 도로들의 통행이 재개되는 등 고립은 해소됐지만 밤사이 발이 묶인 운전자들은 직접 제설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번엔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특히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9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은 재개가 됐지만 일부 국도와 철도의 통행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 구경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까지 눈길 교통사고 53건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행치령 터널 인근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운전자가 사고 수습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또 고성군도 1호 2km와 8호 6.6km가 통제되는 것을 포함해 인제, 평창, 강릉, 춘천, 포천 등의 7개 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차량이 고립됐던 동해선과 서울 양양선, 영동선 등 고속도로는 오전 1시 전 모두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눈사태로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 영동선 백산역에서 동백산역 구간을 지나는 누리호 열차가 눈사태로 운행이 중단된 뒤 아직 운행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라 김포 28편, 김해 27편, 제주 18편 등 항공기 81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폭설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본은 눈길에 고립된 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1,530인분의 비상식량과 연료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 지역 제설에 인력 1,200여 명과 장비 1,091대를 투입해 4,572톤의 염화칼슘과 소금 등을 뿌렸다고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닷새가 됐습니다. 의료진과 종사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나흘째인데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양민철 기자, 오늘 접종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는 조금 전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진 날씨지만 드문드문 접종센터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곳에서는 모두 895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앞서 첫 접종을 시작한 사흘간은 매일 250명에서 300명 사이 인원을 접종했지만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중앙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여력에 따라 하루 600명까지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과 종사자,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등이 접종받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백신을 접종했다가 단체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분산해 접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은 어제 0시 기준으로 경증의 이상 반응 1건만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은 언제까지 마치게 되나요? 네, 이번에 국내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온 물량입니다. 모두 5만 8천여 명분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종사자 5만 5천여 명이 접종 대상인데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내외의 초저온 유통이 필요해서 오늘까지는 이곳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9일까지는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권역예방접종센터 3곳과 지역예방접종센터인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또 접종 대상자가 120명을 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해동된 뒤부터 120시간 안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 5만 5천여 명 의료진들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이 3주인 만큼 첫 접종일인 지난달 27일로부터 3주 뒤 오는 20일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20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아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319명, 해외 유입은 2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0명, 경기 111명, 부산 1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새 백신 접종자는 1,442명, 이렇게 해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의 접종자는 2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3일간의 연휴를 감안하면 접종 참여율이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상 반응 150여 건이 접수가 됐지만 모두가 금방 회복되는 경증으로 나타나서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이 실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현장 모습과는 다르게 사회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칫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국 초중고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등교 수업도 온라인이라도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교내 방역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이관하려는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하려는 여당의 입법 시도는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입법은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입법이 이뤄지면 취해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며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하는 추경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는 9조 3천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의 2배 규모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코스피 지수가 2%를 웃도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1.64포인트 상승한 3094.59에 코스닥은 20.06포인트 오른 93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데 힘입어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상승 기대감에 사상 처음으로 장중 15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수소 사업을 위해 동맹을 맺는다는 소식에 양사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항암제 후보 물질 오락솔의 시판 허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6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민 온 한 노인이 아침에 산책에 나섰다가 젊은이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처럼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집계된 증오 범죄는 2,800여 건이나 됩니다. 거리를 걷는 노인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아시아계 상점을 터는 일까지 범죄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You bring the COVID, screaming, spit on us, but we just walk away. 코로나 발생 책임과 관련해 무조건 중국을 겨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오의 발언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Mainstream society doesn't believe that we face racism, and we needed to document what was happening. 결국 아시아계 젊은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한편 거리의 노인을 찾아다니며 증오 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올해 1월 개장을 한 한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윙 라이드가 생겼습니다. 볼리우드 스타플라이어라는 이름의 이 스윙 라이드의 높이는 140m가 넘는데요. Standing at 460 feet tall, Bollywood Skyflyer is the tallest swing ride. It outbeat the Orlando one, which stood at 450 feet. So right now, this is as tall as the Pyramid of Giza. 강철 421톤이 사용된 이 스윙 라이드는 총 제작 기간 600일이 걸렸으며 설치하는 데만 120일이 더 걸렸습니다. 탁 트인 고공으로 올라가 빙글빙글 돌며 주변 전경을 내려다보기에는 제격일 듯한데요. It's interesting. You see the whole city, so it's really freshy and it's really a lot of fun. I really recommend this. 실제 타본 사람들은 무엇보다 해가 지고 난 뒤 도시 야경을 감상하는 재미와 짜릿함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 요즘 일본에서는 본인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일기를 출판한 책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쿄에 좀 특이한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빼곡이 진열돼 있는 책들을 살펴보니 모두 일기입니다.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일기 형태로 적힌 책만 취급하는 전문점인데요. 최근 일반인들로부터 자비 출판 문의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リアルというか親近感が湧きやすかったので人の日常みたいなのがすごいなんかこう自分と被る 이런 일기책 출판 붐에 계기가 된 책이 있습니다. 카메라맨으로 활동하는 우에모토 씨가 지난해 4월 자비로 출판한 개인적인 3월 코로나 저널이라는 제목의 일기책입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모두 사라지며 느꼈던 개인적인 당혹감이 그대로 담겨 있어 출시한 지 사흘 만에 모두 판매됐습니다. 출판계에서는 코로나로 사람들과 교류가 뜸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할 때 진솔한 남들의 일기가 크게 공감을 준 것이 일기 출판 붐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벌써 봄의 전령 봄꽃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개장한 중국 후베이성의 한 공원. 활짝 핀 붉은 매화를 보기 위해 상춘객들이 일찌감치 몰려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겨울꽃인 매화가 아직 한창이고 인근 후베이성 우한대학에는 3월도 안 됐는데 봄꽃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樱花很漂亮，我们也是在朋友圈里面看的。那我们今天来看，就是想弥补一下去年没有看成这个樱花的遗憾。 중국 남서부 윤난성에서는 넓은 대지 위에 유채꽃이 노란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마음도 꽃 색깔에 물듭니다. 광시성에서는 흰색의 백꽃이, 장시성과 안후이성에서는 목련꽃이 봄의 전령사로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백신 공급이 속도를 내며 미국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선 순차적으로 학교 등교가 재개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각 주별로 완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세 번째 긴급 승인된 얀센 백신이 현지 시간 오늘 미 전역에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미국 인구의 15%를 넘어섰고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6만 8천 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The endpoint that I think really matters is the endpoint of preventing severe disease, especially severe enough disease that causes hospitalization and death, because ultimately that's what we care about. 취임 100일 안에 학교 등교를 정상화하겠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약속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 지역 학교들을 시작으로 뉴욕과 버지니아 등 동부 공립학교들도 부분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moment that we knew would be possible and important in the lives of our young people, this giving parents an option to come back in person for their students is so important. 사회적 거리두기도 부분적으로 완화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현지 시간 3월 1일부터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밤 12시로 연장해 최대 25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워싱턴 DC의 박물관도 수용 인원의 25% 내에서 관람객들의 입장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간의 폐쇄와 공포에서 벗어나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미국. 그러나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를 경고하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최악의 유혈 진압 사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정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며 정치적 제거에 나서는데요. 재판은 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포합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고무탄이 발사되면서 시위대는 등과 팔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Thì mà có số cái chiều cho nó ta để khi còn mà tệ quá chừng ai ra cho nó lúc bé khai lại mấy chú rồi mà khai chừng ai ra đi cả để chạy vì đó mà nè just cho ngoài 니 거리 뒤에 가니 저거. 지난 주말 자행된 유혈 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어제 시위에서도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수백 명이 연행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는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어제까지 30명이 숨졌고 1,100여 명이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최악의 유혈 진압 사태가 발생하자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 인사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선동 혐의 등을 추가하며 정치적 제거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아웅산 수치는 다소 말랐지만 건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잔혹한 폭력을 멈추라고 성명을 낸 가운데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늘 미얀마 군부와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경남의 한 자치단체가 악취와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하천에 볼을 만들고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정화된 물을 흘려보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주변 쓰레기와 수질 오염은 방치한 채 인위적인 보호 건설에 급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과 김해의 경계선에 있는 주천강의 지류인 작은 하천. 하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농약병과 페트병, 플라스틱 집기 등 생활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주천강에는 오수가 흘러나오는 관이 여러 개 설치돼 있고 곳곳에 불법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염된 물과 악취, 쓰레기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쯤 되면은 막 엄청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벌레들이 많고 그런 식이 됩니다. 농경지가 붙어 있으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농약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흙 이런 땅을 통해서 저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다고. 김해시는 보 2개를 세워 인근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정화된 물을 공급해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205억 원. 7.6km 수질 개선 대상지입니다. 현재 지금 수질은 4, 5등급으로 목포 수질은 2등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하지만 근본적인 오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생활 배수라든지 농가나 공장에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여기에 이제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천을 공유하는 창원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사업, 나아가서는 하나만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김해시의 생태하천,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무의미하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부에 김해시의 주천강 수질 개선 사업의 한계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미 많은 눈이 쏟아진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오후까지도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눈비 소식과 함께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나 뚝 떨어졌는데요. 목요일인 모레 아침까지는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미시령에는 90cm에 육박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온 전망을 보시면 서울의 아침 기온 오늘은 0.2도, 내일은 영하 2도, 모레는 영상 2도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가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5,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